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어제는 여러분들께 에어팟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어팟의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구입하시기 전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팟 새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폰 7, 7 플러스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팟을 구입하신 분들도 대부분 아이폰 7이나 7 플러스를 구입하신 이 라이트닝 단자밖에 없는, 이어폰 단자가 없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폰 7 플러스와 7에서 블루투스 연결 이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에어팟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끊김이 발생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에어팟을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사실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놈의 아이폰 7이랑 7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만 에어팟이 엄청나게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에어팟의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에어팟 말고 다른 블루투스 기기를 아이폰 7과 7 플러스에 연결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애플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질 않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폰 7이나 7 플러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에어팟을 구입하시는 것 혹은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정말 필요하시지 않으면 그냥 번들 라이트닝 이어팟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거슬립니다. 굉장히 끊기는 게 거슬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에어팟의 단점을, 제가 느낀 단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조작의 불가능입니다. 에어팟을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 있고 어떤 버튼도 에어팟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동작으로 인식을 해서 시리를 실행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에어팟을 귀에 꽂는 순간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이 된다거나 혹은 노래를 재생한 적이 없다면 시리를 불러서 노래 재생을 말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노래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노래를 듣고 있거나 동영상을 보는 도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에어팟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륨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눌러서 시리를 호출한 뒤에 시리가 호출되면 볼륨을 내려줘, 소리를 낮춰줘, 소리를 올려줘 라는 명령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동안 노래가 들리지 않는 굉장히 단점이 있고요. 가끔 인식을 잘 못할 경우에는 인식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을 해줘야 되죠. 사실 그럴 바에는 주머니에 있는 아이폰을 꺼내서 바로 볼륨 조절을 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트닝 번들 이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이 리모컨을 눌러서 쉽게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엄청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어팟, 제가 어제 장점 이야기 드릴 때 귀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원체 코드 프리로 나왔고 다른 코드 프리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다르게 인이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꽂았을 때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들게 됩니다. 저는 아직 걸어 다니면서 누가 저를 쳤다거나 제 귀를 치고 간 적이 없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을 잘 찾다 보면 귀에 꽂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치고 가는 바람에 귀에서 에어팟이 빠져서 떨어졌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귀를 제가 톡 치게 되면 사실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매치기라고 별명을 붙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팟 끼고 다니는 분들한테 가서 귀매치기로 에어팟을 뺏어오면 절대 못 찾을 거라고 한간에 사람들이 재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에어팟 쓰고 난 이후로는 저기 멀리서 타야 되는 버스가 와도 전력 질주를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뛸 때는 가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적응이 될 법도 한데 아직도 혹시 뛰다가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케이스에서 좀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사실 이 코스메틱 이슈가 조금씩 있죠. 그래서 요 틈 사이에 케이스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요 케이스 쪽에 먼지나 이런 이물질들의 유입이 자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 안쪽에 충전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어팟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먼지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사실 충전이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핀셋으로 꺼내야 되는데 홈이 작아서 잘 꺼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겪은 작은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 에어팟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라고 보긴 힘들지만 요 안쪽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충전이 잘 안 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단점은 에어팟 같은 경우에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을 때 케이스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어팟만 빼놨기 때문에 이 아이폰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아이폰에서는 현재 에어팟의 배터리 상황만 나오게 됩니다. 즉 제가 이 케이스를 충전을 해야 될지 말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케이스를 열고 다시 에어팟을 꽂고 닫았다가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케이스를 제가 충전기에 꽂아두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어떤 지시등 혹은 뭐 LED 알림 등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알림이 없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쓰면서는 뭐 장기로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뭐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시기에 충전을 했었지만 좀 오래 사용해서 멀리 가서 사용하게 된다면 배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특히 이 충전기 겸용 케이스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에어팟을 바로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에어팟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어제는 에어팟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마디로 제가 총평을 내리자면 아이폰과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셔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코드 프리 블루투스 이어폰에 한해서 말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애플에서 나온 공식 액세서리임을 감안하면 적당한 가격에 그리고 엄청난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은 뭐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맥북에서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자기가 쓰고 있는 iOS 기기에서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한 대뿐만이 아니라 뭐 맥북, 아이패드 여러 대의 iOS나 macOS 기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한 대씩 구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